한 그루 나무였을 때는 몰랐습니다. 언제까지나 그 자체로 넓은 들판에 고고하게 서 있을 줄 알았지요. 그러나 거센 바람을 만나보니까 알겠습니다. 아, 나무가 왜 숲을 이루어 사는지 말입니다. 세찬 바람에도 숲이었기에 견딜 수 있었고 연약한 줄기도 다른 큰 나무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 사는 일도 마찬가지지요. 작은 비바람에도 푹푹 쓰러지는 게 인간입니다. 게다가 요즘같이 팍팍한 세태엔 비빌 언덕조차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함께해서 더욱 단단해진 가족입니다. 이 가족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전기 기술자입니다. 못 만드는 게 없지요. 그렇게 태우는 거죠. 그리고 이 집에서는 여자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굵은 전선에 구멍 내는 일 정도는 그나마 제일 초보인 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전함에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만들어서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아낄 수 있는 거라면 뭐든 직접 만들어야 직성이 풀린답니다.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20A 넣고, 이거는 40A. 건물의 각종 전기를 한데 모으는 분전함 조립을 어머니는 척척 해냅니다. 가게에서나 집에서나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건 아들 선호 씨입니다. 전류를 적절하게 나누고 연결하는 일처럼 선호 씨는 이 집의 전류를 한데 모았습니다. 덕분에 내 식구는 100만 볼트 전류보다 강한 가족애로 뭉쳤지요. 그래, 20A. 그러기까지 눈물의 나날이었답니다. 지금도 잘 때마다 되뇌어요, 속으로. 어머니, 아버지 죄송하다고. 살면서도 수도 없이 되뇌었어요, 그 말을. 이 가족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매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네 식구가 함께 나옵니다. 부부는 부부대로 또 남매는 남매대로 각자 일터로 향하죠. 그런데 네 식구가 도착한 곳은 이천 시내의 한 가게입니다. 양돌철 씨가 28년 동안 운영해온 철물점이 이 가족의 직장이랍니다. 네 식구가 함께 할 만큼 특별한 거라도 있나 봤더니 여느 철물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전기공사가 주업이라네요. 어쩐지 돌철 씨 아내 명자 씨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조금씩 바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걸 하게 됐어요. 우리 아저씨가 그 회로를 그려주면 이제 보고 옆에서 보고 배워서 하기 시작했는데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더니 실력이 제법이지요. 그 시각 돌철 씨 부자는 공사장에 있습니다. 60대 아버지와 30대 아들이 함께 일한 지는 이제 2년 좀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혼자 하셨어요. 이런 일을 전부 다. 대단하죠 진짜. 건물을 지으면 벽 안으로 전선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래 위층을 연결하는 건 혼자로서 무리입니다. 거기 여기 소리 여기까지 다 나와. 여기까지. 도로 뺐어? 근데 이 연방은 더 큰일 났어. 왜? 반야에 막히고 같은데 하나가. 관이 막혔다고? 자, 봐봐. 아닌데? 안 나가는 게 없어? 예. 일이 막다른 벽에 부딪히면 부자간에도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리 안 나요 거기서? 소리 안 난다고요? 그럼 이 구멍이 아니지. 거기 어차피 물 차 있어서 바람 불어봐도 안 나온다면서요. 알았어요. 내가 뭐 하자고 하면 하는 법이 없어요.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자 건의를 하면은 좀 고려라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 스타일로만 밀어붙이니까. 마음이 안 맞고 그래도 남 같으면은 그냥 팽개치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자식은 또 안 그렇잖아요. 싸워도 또 다음 날 또 일하고 그러니까 남하고는 틀리지. 나왔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서봐. 회사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니 비슷하네. 너랑 나도 청년 실업이다, 조기 퇴직이다 해서 요즘에는 가족 창업이 늘고 있답니다. 이거 있는 걸로 사야 돼. 90이야. 90. 돌철 씨 가족도 2년 전 가족 창업을 한 겁니다. 이젠 회사 로고를 만들 정도로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저기 사업자 등록에 있는 날짜를 써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해를 이어서 영업을 하면은 보통 처음 시작한 그 해를 적지. 일본 같은 데는 100년이 넘은 기업도 많잖아요. 근데 로고에 그게 들어가는 게 좋은 거야? 좋을 것 같아. 뽀대 나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오래 영업을 하면서 기술과 실력을 갖췄다 이걸 보여주는 거지. 28년 전 많이 벌지는 못해도 식구들 굶기지는 않을 거라며 시작했던 철물점입니다. 대를 이을 거라고는 가족들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지요. 아들 선호 씨는 크든 작든 전기공사 현장이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골프장 작업만은 그리 반기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골프랑 그렇게 인연이 좋지가 않았어요. 안 좋은 기억도 많이 떠오르고 해서 피하게 되더라고요. 꺼려지게 되고. 도대체 골프와는 무슨 악연이 있었기에 끓이는 걸까요? 끔찍한 일이었죠. 아마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일이 그거일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악몽을 꿔요. 아직도 지울 수 없는 악몽과도 같은 일. 시작은 필리핀에서였습니다. 선호 씨가 28살에 필리핀에 갔다가 골프학교 사업에 손을 댄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선우가 거기서 골프학교 이제 말은 골프학교지만 영어 가르치는 그런 골프학교 그거 하려고 했던 그 카다로그예요. 여기 원장이라고 나온 분이
학교를 세우는 데 드는 사업 비용은 어쩌다 보니 부모님이 다 되게 됐답니다. 원장으로 세워놓은 거지. 돈은 저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죠. 거기다가 무슨 뭐 더 투자를 해놓냐고. 한국에서나 잘 살고 해야지. 근데 얘가 대학 때서부터 이렇게 누구 도와주기를 좋아해가지고 학자금을 대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필리핀에서도 엄마 여기 그런 애들이 많다고. 근데 한 500만 보내주면 얘네들 저기 몇 명의 학자금은 될 수 있겠다고 막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부모님이 평생 모은 전 재산 7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사기꾼의 기획 사기였던 겁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모를 거예요. 진짜 사람이 이렇게 미치는 거구나. 그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지가 그렇게 엄마 아버지 다 그냥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놓고서는 미안해서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나마도 있던 자식까지 잃을 건데. 그래서 그런 거 돈 같은 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라고. 그 일로 가족은 전 재산인 집을 잃었습니다. 부부가 손수 지은 건물이라 애착도 컸던 곳입니다. 여기다가 써놨었는데 땜빵을 해버렸네. 날짜를 써놨었는데. 뭐가 써져 있을 거기 날짜를 날짜를 써놨었어요. 저기 1907 완공의 날. 96년. 우린 여기 창고로 해주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자재 싸놨네 이 속에도. 감회가 새롭지. 기름기도 다 바꿨는데 이것도 내가 다른 건데. 어느 것 하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랬나? 그런 것 같은데. 집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쪽으로 오기가 싫었었어요. 이쪽으로 오라 그러면 그냥 막 이 귀가 부끄러운 것 같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괜찮지. 그냥 넘어가죠. 아무 말 없이 아들을 품었던 것처럼 그 일도 묻으려고 했지만 사람이기에 쉽지는 않았답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진짜 이불 뒤집어 쓰고요. 집이 이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엉엉 울었어요. 제 정신, 이사 온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게 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라 그런지. 모든 걸 다 잃고 오도 가도 못하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뒤늦게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집을 팔고 그렇게 많이 넉넉히 남지가 않았어요, 돈이. 한 뭐 2, 3천 그렇게 남았었는데 이게 동생이 살던 집이거든요. 근데 동생이 누나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여기 들어와 살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애들 교육 때문에 도시 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왔죠. 그럼 속으로는 많이 고맙더라고요. 화목한 가정이라도 돈 문제가 끼어들면 관계에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가족은 그럴수록 뭉쳤습니다. 경희 씨도 그 일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이 힘드니까 전세돈도 빼가지고 뭐 조금이지만 별로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거라도 가지고 가서 보탤 수 있으면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고 생각이 들었고, 또 가족이 힘든데 그까지 돈이 제가 밖에 나가 있으면서
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소중한 건데.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만은 다 똑같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제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다 집 나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 뒷뜰에 가서 제가 혼자 엉엉 울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몰래 가가지고. 그리고 또 앞에 가선 또 저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서로 그렇게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자,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아. 제가 자주 아버지하고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지금도 잘 때마다 되뇌어요, 속으로. 어머니 아버지 죄송하다고. 살면서도 수도 없이 되뇌었어요, 그 말을. 버려야 할 것을 알고 그것을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한 순간 나무는 가장 아름다운 빛을 냅니다. 인생의 찬란한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호 씨는 지난 후회와 자책을 버리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집 앞이 소란스럽습니다. 아버지가 뭐든지 잘 주워 오시는데 트랙터를 주워 오셨어요. 어디서? 이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준 거야. 내가 집사님 나 트랙터 하나 있으면 주라 그랬더니 이거 준 거야. 그러니까 주워 올 거지 그게. 다음에 탱크 주워 올 거야 아마. 안 돼? 이게 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전기 배선이 다 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이게 나온 지가 거의 30년, 30년 됐을 거예요. 이거. 돌철 씨 손에 들어가면 시동이 안 걸리던 고물 트랙터도 보물이 됩니다. 언니 얼굴 좀 보여주라. 우리 큰 언니인데 무지 잔소리꾼 뭐 아무튼 박사예요, 박사. 이렇게 끈을 그리고 우리가 매일 우리가 바쁘니까 반찬 맨날 해다 대고 또 저 언니는 나 혼자 힘들게 저런 거 한다고 맨날 안산서 와가지고 도와줘요. 매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 이제 잘할 수 있어. 난 한 번만 보면 잘할 수 있어. 실습비 내라. 가게 일에다 텃밭 농사까지 짓는 동생 명자 씨를 도와주려고 언니들은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겁니다. 우애가 대단하죠. 쌀가루 진짜 똑똑 뭉쳐요. 우리 엄마가 유언이 뭔 줄 알아요? 천자간에 저러게 하라고. 언니 저기 근데 누가 뭐랬는데 우리 엄마가 유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돈 들어가는 건 못해도 내가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명자 씨, 이런 가족이 있으니 든든하겠습니다. 근데 초보 농사꾼 명자 씨는 무려 500평이나 되는 농사를 짓는답니다. 까보니까 그래도 요 정도는 돼요.
그냥 아쉬운 대로. 가게 일하랴 농사 지으랴 만만치 않았을까요? 농사 실력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해갖고 농사를 져갖고서는 다 뽑아다. 다 저 죽정이만 나와갖고 저 염소 다 뽑아줬어요. 예, 남의 집 염소만 존일했어요. 밭농사를 시작한 건 5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마음 붙이며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건 최근이랍니다. 힘들 때 제가 마음 둘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형제들이나 뭐 친구들한테도 이제 자식에 관해서는 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와서 마음 붙여서 하루 종일 시간 있을 때 뭐 땀 흘리고 하다 보면 그래도 잊어버리고 또 여기서 내가 막 엉엉 울어도 모르고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기가 좀 애착이 가더라고요.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잊을 수 있습니다. 농사가 명자 씨한테는 위안이 되어준 거죠. 가게 안에 웬 음악 소리일까요? 뭔가 했더니 플룻 소리입니다. 기분 좋죠. 뭐 잡념 같은 것도 없고. 명자 씨에게 농사가 있다면 돌철 씨에게는 음악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독주에는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철물점 사장으로 돌아오죠. 난 이거만 사가지고 신사랍니다. 연습실도 따로 없고, 근데 혼자서 이렇게 하시나? 플룻이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정말 그 플룻의 소리가 이 가게하고 어울리지 않게 너무 고급스럽게. 예. 돌철 씨에게 음악은 세상사 있게 해주는 만병통치약입니다. 한국에 돌아와 전기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선호 씨. 이제 3년차 기술자입니다. 노출로 빼가지고 옥상으로 해서 저기 가공 나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로 해서 저기 보면 아버지와 의논하며 일을 진행할 만큼 많이 성장했죠. 하지만 부자가 늘 의견 일치를 보는 건 아닙니다. 하나를 더 해주는 거니까 나는 노출로 하려고 했지. 그거는 이거 노출 보기 싫어서 돼. 위에 박스가 있어요. 근데 메인 박스가 당길 수 있겠어요? 그렇지. 내가 이거 다 빼버리고 새로 넣자고요? 새로 넣자고. 그래요 그러면. 또 이럴 땐 경험자 말을 듣는 게 일이 쉽게 풀리더라고요. 제가 현장 나온 지 1년쯤 됐을 때 기구 만장했던 적이 있어요. 아 이제 이 정도면은 웬만한 현장은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구 만장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경험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경험으로 밀어붙이는 아버지와 책에서 배운 대로 실행하는 아들. 그러다 보니 종종 부딪힙니다. 내릴게요. 다 하나씩 내려야지. 그렇게 하면은 물이 깨지지. 하나예요 하나. 아니 이렇게 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쭉 내려보고. 잔소리. 어느 집이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참 풀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거기 하고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놔둬요. 일단 재단 먼저 하고. 아니 아예
여기를 저 마무리를 해놔. 그래 이제 내가 꽉 묶어놔야지 여기서 당겨서 팽팽하게 나가는 거거든. 위에서 당겨도 팽팽하게 나가잖아요, 어차피. 결국은 아버지 방법대로 위에서 묶고 밑에서 당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밑에서 당겨야지 원칙이죠. 위에서 딱만 당겨봐야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쟤는 위에서 당겨갖고 한다 그러니까. 나 아버지 뜻대로 하는데 어쩔 땐 고집 같기도 하고 어쩔 땐 연장자의 노련함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성은 아버지를 이해하면서도 말은 비수가 되어 아버지 가슴에 꽂힙니다. 애들이 이제 나한테 그냥 막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그런 걸 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저렇게 했지 그러면서 그게 어떨 때 저 선우가 나한테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나니까 그냥 눈물 핑 돌고 그러더라고요. 아,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저렇게 그냥 짜증 부리고 그런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60 먹어서 철든다는 게 그 말이 딱 맞아요. 맞아요. 자식은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알고 부모를 여의어봐야 비로소 자식이 된다고 하죠. 아버지는 말없이 그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습니다. 웃음소리 가득한 저기 따뜻한 내 집이 보이네. 작은 소망들 이루어 가면서 지친 삶을 이겨내리. 거친 비바람이 와도 익숙해져야 해. 청문의 꿈들은 기어도 희미해지고 일상에 지쳐버린 무거운 어깨를 적셔주네. 따뜻한 달빛 아래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네. 하루가 저물어 가는데 또 하루 저물어 간다네. 퇴근 후에도 이 가족 일이 끝이 없습니다. 공사장에서 주워온 폐전선의 껍데기를 벗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구리를 모으는 거죠. 예전엔 전선으로 쓰였던 것들인데 너무 낡거나 너무 짧아서 못 쓰게 된 것들 저희가 다 이렇게 껍질을 벗겨요. 그러면 구리가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일일이 칼로 벗기던 걸 그나마 지금은 기계가 나와서 많이 수월해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리를 모아서 팔면 짭짤한 부수입이 됩니다. 이거 한 30kg 되겠는데? (1kg에) 많이 나갈 때는 10,000원이 넘기도 한다는데요. 얼마나 큰 수입이 될지 궁금합니다. 고된 하루의 끝, 이제야 비로소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돌철 씨는 볼륨을 최대한 줄인 채 텔레비전을 봅니다. 왜 그러나요? 공부를 하니까 볼륨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놓고서는.
딸 경희 씨는 전기공사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기공사 자격증을 따면은 이제 이게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요건이 전기는 자격자 3명, 그리고 소방은 1명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공사를 하면서 소방공사도 같이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사업을 다 할 수 있으려면 제가 따는 편이 낫죠.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공부하고 있어요. 가족 사업의 확장 여부는 경희 씨 손에 달렸습니다. 일본어를 전공한 경희 씨가 전기를 공부하려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솔직히 이거는 제 적성에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집에 꼭 필요한 자격증이니까 일단 해놔야 되긴 해요.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여기 도전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명자 씨도 기사 자격증 공부를 합니다. 2년 전에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두 번째 도전입니다. 전기는 수학이에요. 다 거의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 어떤 분이 전선을 뭐 용량을 얼만큼 뭘 갖다 얼마나 모터를 갖다 써야 되는데 나 어떤 전선 쓰면 되냐고 그래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 작은 것서부터 전부 수학이에요. 명자 씨 나이가 올해로 60입니다. 근데 이건 수학이 아니라 거의 암호 수준이네요. 이런 문제를 명자 씨가 푼다는 겁니까? 선호야. 네. 왜요? 이거 좀 봐봐. 어디 39번? 자, 경관 200m 이런 거는 이 공식을 외워야 돼요. 자, 먼저 공식 먼저 봐봐요. 이 이도 구하는 공식이 D는 역시 명자 씨에게는 언제 어디서든 부르면 달려오는 아들이 있습니다. 전선의 무게 그리고 요게 경관. 경관. 일단 경관은 아들 선호 씨가 하나씩 짚어주면 암호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4만 곱하기 무게가 몇이에요? 곱하기 200. 200. 비록 선호 씨가 설명을 잘하는 최고의 과외 선생이긴 하지만 그걸 이해하고 쫓아가는 명자 씨도 보통이 아닙니다. 더하기 전선 길이 구하는 공식 이 두 가지는 암기를 해놔야 돼요. 암기 요거 외워놔야 돼요. 어렵죠. 제가 뭐 이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워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모르는 게 많아요. 이제 이도 구하는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가족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는 그 일념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아침은 컴퓨터 앞에서 시작됩니다. 뭐 오늘 나온 거가 지하차도 가로등 보수공사. 공사 입찰권을 확인하는 겁니다. 금액은 뭐 다 1억 내외로 해서 나왔네요. 1억, 1억 1천, 1억 7천. 공사가. 양평도 나왔다? 양평. 매일 서너 건 입찰은 하지만 낙찰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1억짜리 공사가 나왔다 치면은 거기에 대한 투찰률이 정해져요. 위로 3%, 아래로 3%로 예정 가격이 정해져요. 그럼 저희는 그 예정 가격의 범위 내로 투찰을 하나를 하는 거죠. 발주처에서도 그 예정 가격 내에서 하나를 추첨을 해서 그 추첨된 예정 가격의 가장 근사치로 투찰한 업체가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운이죠, 운. 이런 거 아깝잖아요. 경매처럼 분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보니 그냥 매일 끊임없이 시도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근접한데도 등수를 보면 마이너스 33등이에요. 아마 저희가 2년 반 정도 운영을 했으니까 글쎄요, 한 10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1000건까지 아니더라도 한 700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중에
저희가 낙찰 받은 게 3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어떤 공사든지 낙찰만 되면은 그냥 감사하죠. 진짜 아무거나 다요. 전기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일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가게로 출근하기 전에 선호 씨는 고철상에 들렀습니다. 지난밤에 모아놓은 구리를 팔러 왔습니다. 일주일 모은 것이 28kg. 지금 5,300원이요. 5,300원씩이요? 네. 요즘에는 구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48,400원. 예. 148,400원. 15만 원. 예, 감사합니다. 예. 15만 원 벌었네요. 15만 원. 오늘 저희 회식해도 되겠어요. 하지만 구리 판 돈은 회사 돈이 아니라 아버지 비상금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게 아버지의 낙이랍니다. 전에 아빠가 패전서 까서 모아놓은 돈이요. 저것만 이제 300, 500 이렇게 계속 들어와서 이거 모아가지고 색소폰 사야지 막 이러면서 모아놨는데 이제 회사에 돈이 없을 때 너무 급하니까 그것도 다 털렸어요. 지금 아마 저기도 돈 없을걸요? 다 털렸어요 저거. 그래서 아빠가 엄청 속상해했었어요. 회사 규모를 키워가기 위해 다들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선우야! OTP 좀! 우리 잔고 간당간당하지 않나? 아니 잔고는 괜찮아. 괜찮아? 재무과장인 경희 씨가 바쁜 거 보니 월급날인가 보네요. 이게 기본급에서 그러니까 최저임금에서 이것저것 공제하고 엄마 아빠는 뭐 자동차가 있으니까 유류비 뭐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90만 원, 95만 원 정도 주고 있어요. 4명 다 똑같이. 네, 다 최저임금. 내년 되면 조금 오르겠죠. 최저임금. 너무 저임금에 부려먹는 것 같기는 한데 그나마도 또 다시 모아서 쓰거든요, 저희가. 가족 회사 좋은 게 그거죠. 대표이사인 선호 씨는 월급을 받으면 그 길로 은행으로 갑니다. 그리고 월급을 다시 회사 통장으로 입금하지요. 개인 용돈은 포기한 채 사업 자금으로 다 쓴답니다. 회사가 입찰을 보려면은 잔고가 유동되는 잔고가 웬만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입찰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회사에 운영할 수 있는 현금이 많기 위해서 선호가 대표이사가 회사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철물 가게는 점점 손님이 줄고 있답니다.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마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 가게 수익이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더욱 전기공사 일에 열심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공부하기는 좋지만 또 걱정스럽고요. 또 이렇게 바쁠 때는 뭐 그냥 바쁘면 더 좋죠. 좋아요, 더. 손님이 없는 틈에도 쉴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있을 자격증 시험이 가족 기업의 운명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르니까요. 우리 인생이 지금 뭔가 이 나이 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겉으로 나타내면 선호가 힘들어지니까 또 그거 겉으로 안 나타내느라고 근데 우리 노력하죠. 식구끼리 그 다짐한 게 있어요. 예. 앞으로 2년만 하면 다 원상복구 다 된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요, 네, 금방 그런다고. 일어나요. 긍정 에너지만큼은 세계 1등인 돌철 씨.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만큼은 돌철 이름 그대로 강합니다. 왔어요, 불?
오늘은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을 모시고 창립 2주년 회식을 할 참입니다. 명자씨 언니들이 등장하자 조용하던 집안이 들썩입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쪄 먹지. 고담매다. 예, 얘가 막내. 오이지 해서 제가 갖고 왔어요. 보세요. 시골 반찬 먹었어. 이거 오이 피클 해가지고. 야, 나는 겉절이 캔 거. 잘했어. 되게 고소해. 언니들은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요 맨날 이렇게 의동 먹어요. 맨날. 아니 그거하고 조선 배추 아무것도 아니야. 맨날 먹을 게 넘쳐요. 야, 니네 온갖 둘째 언니는 앞치마 둘러매고 또 일을 도와줍니다. 오늘은 초대받은 손님인데 말입니다. 한솥밥 먹고 자랄 때는 밥상머리에서 다투면서 정이 드는 게 형제자매지간이라고 하죠. 하지만 자기 가족이 생기면 우애롭던 사이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독특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류가 흐른다지요. 이 가족들 사이에는 100만 볼트가 넘는 강한 가족애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신전기 대표이사 양선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회사가 성장을 해서 벌써 2주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2주년 넘게 저희 회사가 점점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회식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더더욱 번창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회장님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대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우리 손자 좀 잘 봐주세요. 저기요, 저는 곁들일 말이 많아요. 저기 큰 언니, 또 둘째 언니, 셋째 언니, 또 형부, 큰 형부 특히 이렇게 정말 저희가 생각지 못한 거 도와주지 또 막 이래서 정말 덕분에 살아요.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잘 돼요. 예. 항상 명자가 그래요. 메시지를 보내요. 언니, 나는 언니들이 있어서 정말 나는 행복해. 응? 그 소리를 숫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 보고 내가 큰 힘이 못 되는데도 그래도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선호 씨가 오늘은 혼자서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전선을 교체하러 왔는데 전선 자르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네요. 이거 보세요. 이빨 다 나갔죠. 한 2년 썼을 거예요, 이게. 가위뿐만이 아니에요. 뭐 벤치 이런 것도 이가 다 나갔잖아요. 다 낡은 연장들이에요. 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거든요. 아버지 시대부터 사용하던 연장이에요. 구두쇠도 이런 구두쇠가 없습니다. 나사통은 양념통으로 만들었답니다. 기성품으로 사면 비싸니까 조그만 통 사다가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비용이 얼마예요? 2만원, 3만원 정도 하죠. 근데 이거 한 통에 1,000원이니까 7,000원에 맞는 거네요, 제가. 인건비 하나도 아끼려고 혼자서 일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할 때마다 이제껏 혼자 일해온 아버지는 어땠을까 생각하게 된답니다. 저는 한 번도 땀 흘리면서 사는 인생이 하찮다거나 뭐 남들보다 이렇게 하층으로 산다거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살면서. 물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평생을 사신 분이라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꽤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드디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몸은 기진맥진하지만 마음만은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 저 현장 혼자서 이렇게 누비다 보면은 아 내가 이제 진짜 한 사람 몫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는 못 믿어온가 봐요 제가. 그래서 가끔 아버지한테 불평도 해요. 아니 내가 지금 몇 년을 일을 했는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못 믿었냐 이렇게 불평을 하면은 아버지는 아 부모 마음이 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식 마음은 안 그렇거든요. 자식 마음은 좀 빨리 좀 인정받고 싶고 나도 이만큼 컸다라는 거를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자식 마음인데 또 부모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내일 나올 수도 있고. 사다리 큰 걸로 해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손호 씨가 아버지보다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신주에 오르는 작업인데요. 임시 계량기를 설치하러 나왔습니다. 여기다 묶어. 그리고 이거 내려오면서 이걸로다가 그걸로다가 묶어줘. 아유 지금 겁이 나서 못 올라가요.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려요. 저는 뭐 높은 데에 대한 공포는 없어서요. 나무도 잘 타요. 아버지가 몇 번 떨어지셔가지고 사다리에서 높은 데에 좀 공포가 있죠. 아니 거기다 차는 게 아니야. 여기 이 둥그런 거기다. 됐어. 조심해. 아버지가 못하는 작업은 아들이 하면 되고 둘이 함께하면 이제 못할 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보면 꽤 호흡이 척척 맞는 부자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이 다 그냥 거지가 되더라도 사람 하나만 잘 되면은 그걸로 다 또 재기할 수가 있으니까 아직 젊잖아요. 이제 뭐 32살인데 뭐 얼마든지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고 봐요. 저는 걔가 그렇게 한번 아주 큰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 시련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겠죠. 아버지는 이제 슬슬 은퇴를 준비 중입니다. 은퇴하면 여행 다니려고 캠핑카를 만들었답니다. 놀러 가고 그럴 때는 이거 딱 좋아요. 뭐 잠자리 걱정할 거 없고 그냥 가다가 저 필요한 데 가서 쉬어서 그냥. 캠핑카가 뭐 별거 있습니까? 차 안에서 즐기고 쉴 수 있으면 그게 캠핑카지요. 장칸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소박한 이 캠핑카는 쉬는 날도 없이 달려온 지난 28년 세월에 대한 보상과도 같은 겁니다. 뭐 이렇게 잔뜩 만들었어? 매일같이 작은 가게 안에서 복작거리던 네 식구가 간만에 회사 단합대회를 간답니다. 함께 회사를 꾸리니까 이런 날도 있네요. 자식들을 어려서부터 서울로 학교를 보내는 바람에 여행은 고사하고 끼고 산 날도 많지 않았답니다. 유니폼 나온 거? 사과가 없으니까 마크. 우리 회사 마크. 회사가 이런 옷을 이렇게 해 입을 거라고는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소속감. 소속감. 단체감. 작업복이잖아. 어벤져스 파이팅 한번 해야 되는데.
이쪽 손으로. 자, 이쪽 좀 이렇게 해서 아래로요, 위로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시 위로. 이 세대 차이라니까 이게. 위로야. 위로?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이제 관심사도 닮아갑니다. 접지선이 어디? 저기 내려와서 저 전주 속으로 들어가 있지. 접지 속으로. 거기다 속으로 들어가서 이 접지. 전주 밑에 접지판을 갖다가 박아놓은 거야. 아이, 누가 전기하는 사람들 아니랄까봐 무서워서까지. 아버지는 발전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생산을 하니까요, 전기를. 어머니는 변압기에 비유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생산된 전기를 저희가 쓸 수 있게끔 적당한 전압으로 공급을 해주니까 변압기라고 할 수 있겠고, 누나는 계량기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쓴 만큼의 그 전기를 계수해주고 하는 이런 회계적인 업무를 담당을 하니까요. 그럼 선호 씨는 어떤 역할이에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저도 발전소가 되고 싶죠. 저도 더 크고 안전하고 그런 발전소가 돼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죠. 큰 나무 그늘에서 움츠려 있던 어린 나무는 어느새 자라 숲을 더욱 울창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속에서 숲은 서서히 짙어지고 있습니다.